그렇습니다. 이렇게 전에 필라테스나 요가나 웨이트 트레이닝 PT를 받아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이런 말 하죠.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말은 요가를 배워도 같은 요가를 배워도 배운 걸 그대로 따라하는 선생이 있고 요가를 가지고 자기 스타일로 또는 자기 생각에 꽂혀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내가 아는 지식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운동 처방이나 코칭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딱 나는 알지만 딱 내려놓고 그 사람 입장에서 경험과 어떤 운동 자극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피로 회복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것들을 적절히 요가에서 갖다 쓰기도 하고 필라테스에서 갖다 쓰기도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갖다 쓰기도 할 수 있는, 이거는 저한테는 다 재료예요. 재료, 도구예요. 도구. 운동은 여러 가지는 저한테 도구예요. 때론 제 같은 경우 수영장 데려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뇌졸중 환자분이 오셨어요. 너무 불편해. 긴장도가 너무 높아. 그럼 어때요? 수영장 가서 물을 부드럽게 부드럽게 해서 몸을 부드럽게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 부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어떤 지식과 경험과 이걸 가지고 내가 이분에게 어떠한 것을 도움을 드리면 더 좋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센스가 있는 게 좀 더 지도자가 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우리 회원 여기 오시는 이렇게 줌에서 하신 분이 저한테 와서 제 센터에 오셔서 레슨 받고 하시는 교수님 계세요? 그분이 허리가 아파서 센터를 가서 PT를 받는데 보디빌더 훈련법을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막 그저 붙이고 허리는 아픈데 힘도 못 쓰는데 트레이닝 PT라고 받는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위험한 거예요. 트레이너들이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이상을 이분에게 맞춰버리려고 해요. 그거 위험해요. 다 내려놔야 돼요. 지식과 이건 딱 뒤에 있고 그분에게 언제 아프냐, 얼만큼 아프냐, 어떻게 하니까 아프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상황이냐 충분히 하고 맞춰서 딱 했더니 뭐가, 이건 좀 과한 것 같아. 그럼 또 낮춰야 돼. 또는 다른 방법을 바꿔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분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조절해주고 좋아졌다. 이제는 이렇게 도전해봐야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괜찮네? 좀 더 갑시다. 좀 더 갑시다. 이것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골고루 골고루 강화해서 허리 딱 잡아주는 거지. 허리 잡히면서 어떻게 저는 통합적이죠. 전체를 하잖아요. 일어나서 어떻게 고관절, 무릎, 발가락, 발목, 하지를 또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일상이 어지간해졌잖아요. 그때 이제 목이나 이런 것까지 척추를 반듯하게 해서 전체 정렬이 잘 되게끔 도와주면 어떤 운동을 해도 나중에 잘할 수 있다. 수영을 해도 굉장히 좌우 밸런스가 좋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넘어 내가 어떤 특별한 스포츠 활동에도 잘할 수 있는, 그렇게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게 좋다. 음, 그렇게 되는 거죠.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운동을 많이 했어도 발목을 삐어서 오면은 레벨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힘 빼고 레벨 1부터 써요. 끙끙끙끙끙 알아요. 그러니까 재활 공장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죽겠다. 별로 힘도 안 쓰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 왜? 큰 힘만 쓰다가 작은 힘들을 쓰니까 그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니까 재활이 잘 되면은 이동국 선수 같이 나이가 충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소화해내잖아요. 그렇게 멋진 은퇴를 할 수 있는, 꾸준히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말 삶과도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도 프로 선수들 많이 경험도 해봤고, 뭐 남녀노소 할 것이 많은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꾸 정리가 되는 게 뭐냐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재활을 하겠다.
그럼 나에게 중요한 게 뭐지? 허리 또는 고관절 엉덩이 뭐 무릎 이렇게 뭐가 몇 가지가 있다면 여기서 이것만 하면 돼. 그러다가 여기 한 개, 두 개 딱 더 얹혀주고 그 좀 더 좋아지고 이렇게 얹혀지고 이렇게 확장이 돼야 되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래서 제가 허리 아프면 세 가지만 집중하세요. 이것만 꾸준히 해도 허리 나아요. 이건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매일 조금씩 한 사람은 분명히 좋아져요. 분명히 좋아져요. 그건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저번에 예로 들었지만 무릎 굽히고 팔굽혀펴기 하는 여성이 힘들어가지고 끙끙끙끙끙끙 대고 그날 막 아파가지고 경찰이에요, 경찰. 여경 시험 치려고. 팔굽혀펴기 하나를 못하는 거예요. 노량진에 가서 그런 체육 훈련을 받는데도. 근데 와서 딴 거 치워? 이것만 하자. 무릎 굽혀서 정확하게 하는 것만 해봐. 그 다음날 새벽에 전화 왔어요. 여기가 근육통이 왔다고. 약 먹고 막 무서워가지고. 괜찮다. 24시간이면 풀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 다음 왔어요. 하나, 두 개 꾸준히 했는데 나중에 경찰 시험 합격해가지고 바로 여경 합격했어요. 영어 선생이었어요. 영어 간두고 경찰을 합격했어요. 왜? 매일 똑같이만, 세 개만, 다섯 개만 하잖아요. 어느 날 10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려요. 10개만 꾸준히 하죠? 나중에 20개 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있어요. 이 과정 중에. 10개밖에 못하는 게 아니라 더 할 수 있는 힘을 다져놔요. 그럼 충분히 한다. 그 허리도 그냥 데드버그다 몇 개씩만 꾸준히라도 하는 거야. 그럼 5개 했던 게 나중에 10개 하게 되고 또 10개 꾸준히 하고 보면 이제 20개가 쫙쫙쫙 자세가 쫙쫙 나와요. 체조 선수 같이. 어. 그러다 보면 허리에 힘이 딱 생기고 걸을 때나 이럴 때 야, 내 걷는 거 생활이 훨씬 편하네? 이런 변화가 딱 오기 시작한다. 음. 이렇게 변한다는 거를 좀 이제 알고 가셔요. 이렇게. 아, 이런 과정으로 좋아지는구나, 몸이. 경험을 안 해보면은 막 그냥 정말 답답해. 그날이 그날이고, 언제 나올까 막 걱정스럽고, 두렵지. 터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으로 가면 내가 어디쯤 가고 있구나, 이걸 좀 참고해서 그 두려움이나 막연함으로부터 좀 회피해야죠. 아, 그러면은 여유가 생겨요. 조급증도 사라지고. 허리 아프거나 하는 사람들은 너무 급해요. 마음이 너무 조급해. 빨리 안 나을 것 같고, 진짜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어떻게 살아. 막 엄청 급해. 그리고 정작 오면은 빨리빨리 낫길 바래요. 빨리빨리. 오늘 한 방 낫고 그냥 확 걸어서 나가고 싶고. 근데 개 중에 그런 분 있어요. 오자마자 한 방이 딱 좋아져가지고 아주 그냥 기가 차서 좋아져서 간 사람이 있어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네. 진짜 그런 사람 줄 세워야 돼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경찰이에요. 그분이 형사하는 분이 형사. 새벽같이 조서 쓰느라고 사고 치고 온 사람들 새벽에 조서를 못 쓰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책상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니까. 저 병원 가서 MRI 다 찍었죠? 주사 다 맞았죠? 근데 체육관 가면 우리 허리 굽혔다가 폈다가 허리 굽혔다 폈다 이거 3번 했어요. 일어나서 보세요. 안 아프대. 허리가 안 아프대. 뭔가 이 불편한 게 딸깍 하고 제자리 딱 찾아간 거야, 이게. 밸런스가 딱 찾아진 거야. 그랬더니, 어, 뭐, 신기한 거야, 신기한 거야. 그렇게 제 능력이 아니라 적절한 걸 제공했을 때 꾸준히 조금 해봤더니 정말, 정말 좋아지는 변화도 있더라. 근데 좀 늦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늦는 경우도 있어요. 연세가 많거나 운동을 안 해본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수술 한 5번씩 하시고 오신 분들 정상으로 만든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단, 지금보다 나는 10%는 더 좋게 할 자신이 있다. 그건 자신 있어요.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수술 안 하는 이상은 옛날 평소에 보다 한 8,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요. 어쩌면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걸 계기로. 꾸준히 운동 좋은 습관 들이고 꾸준히 강화하면 오히려 더 삶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허리가 아팠지만 허리를 계기로 전신이 건강해지고 내가 더 좋아하는 산책도 더 잘할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상태로 갈 수 있는 오늘 하나의 어떤 불씨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음. 그걸 한번 만들어 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질문도 받거나
어떠세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혹시? 한번, 응? 왜 이래 안 되지? 제가 제일 중요한 거 허리 중에 데드버그, 버드독, 사이드 브릿지 이게 참 제일 중요해요. 이것만 꾸준히 해도 정말 허리 좋아지니까 이거를 꼭 하세요. 이 3대 운동이에요. 이것만 정말 허리 아프다. 꾸준히 이 세 개만 하면 척추 기둥이, 허리 기둥이 튼튼하게 잡힐 수 있다. 그래서 특히 팁을 드리면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정확하게 하려고 하자. 배에 힘을 딱 주고 한 동작, 한 동작, 한 동작을 천천히 한번 몰입해서 해보세요. 그렇다고 꼭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꾸준히. 힘들면 그만하면 돼요. 힘든 걸 억지로 하다 보니까 아직은 마음의 근력이, 정신력이 아직 안 생겼는데 많이 하려다 보면 금방 지쳐버려요. 내 체력과 내 정신력이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요.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같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무의식에서 하기 싫고 힘든 걸 하기 싫어요. 막 포기하고 싶어요. 대부분이 그래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 정도 할 만하네. 좋아. 오케이. 이 정도도 해보고. 이렇게 그냥 놀이처럼 조금 하고 이래요. 그러다 보면 잘하게 돼 있어요. 음. 어때요? 이거 한번 이제 이 세 가지 운동 기본으로 하는 건 어때요? 잘 되시나요? 어려운 거 있으신가요? 요거 데드버그 요거 할 때 네. 머리가 네. 어, 자꾸 들려가지고 이게 자연스럽지가 못하다. 등이 굽어서 그런지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드 브릿지 할 때 무릎을 저렇게 이제 안 굽히고 쭉 뻗어서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 잘못된 아, 동작인지 음.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데드버그 하는데 예, 데드버그 동작에서 등과 뒤통수는 닿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뜨는 그렇죠. 거는 우리가 자전거를 타서 이렇게 약간 자세가 약간 앞으로 많이 굽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빨리 안 닿아지는 거예요. 좀 시간이 예, 걸려요. 네네네. 관절이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어,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있으면 이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나서는 항상 편다든지 음, 펼친다든지 등을 이렇게 한다든지 음, 기립근을 바로 펴려고 많이 해야죠. 의도적으로 예, 해요. 자전거 탈 때는 적합한 몸이지만 자세지만 하고는 해주는 게 좋다. 왜냐하면 척 경추라든지 등이 이렇게 굽으면 어때요? 이게 척수 신경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허리까지 다. 예, 신경이 예, 다. 뇌부터 여기 척추로 쭉 따라가면 사실 뇌와 척수를 따로 생각지만 다 뇌예요. 뇌. 뇌가 한 덩어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뇌가 예, 이렇게 굽혀져 있으면 어때요? 썩 좋은 리듬이 아니겠죠. 척수가 이렇게 그렇죠. 바르게 가야 돼요. 그 척추 중립 자세가 중요한 게
척추에는 똑바로 신경이 지나가고 그 척수에게 흐름이 좋아요. 그 안에 물이 있다고요. 음, 척수를 보호하는 물들이 딱 펴서 영양이나 음, 이런 노폐물들을 가지고 나가는 이 리듬이 좋은 거야. 척수 리듬이 있어요. 그게 뇌까지 예, 다 돌고 나오고 치매가 있는 알츠하이머 있는 분들이 이 그 악성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랑 이게 잘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안에 노폐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지 검사, 기억력 검사도 하지만 나중에는 MRI 프로 이런 검사 같은 거 해서 아하 이런 노폐물이 많은 거 봐서 이 뇌 상태, 뇌 안에 좀 건강 상태 좋지 못하구나 이 판단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책상에 앉았을 때 딱 편한 자세가 있어요. 사실 업무할 때 그렇지만은 점점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아프게 되는 거라고. 스트레스가 가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해서 이렇게 고개 들고 막 펴야 돼. 그래서 등을 펴는 거 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똑바로 쓴 다음에 뒤로 쭉 뻗었죠. 이거를 외회전 밖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가슴을 쭉 펴는데 이러면 등이 어때요? 쭉 가서 쭉 펴니까 어때요? 이 등이 어깨뼈가 이렇게 쭉 이렇게 모인다고. 그러면 척추 등 자세가 아주 좋아져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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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어깨뼈가 이렇게 서로 모이게끔 해주면 예, 척추 펴는 데 도움이 돼요. 음, 예, 또는 예. 또는 엎드린 자세 플랭크 동작처럼 해가지고 손을 네, 했죠. 네네. 이렇게 당기듯이 또 어깨뼈를 당기듯이 이쪽으로 하면서 가볍게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당기면서 이렇게 음, 그리고 30초 1분 하고 또 쉬었다가 그리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당기면서 가슴을 쭉 올려주는 거죠. 호흡 마시고 내뱉고 이렇게 하면서 힘은 어떻게 계속 올라가려고 아니면은 이렇게 쓱 꺼져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려고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당기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척추 자세가 많이 좋아지겠죠. 음, 그런 걸 또 튼튼해 주시면 좋아요. 예, 예, 하고 또는 이거 하기 어려워. 아, 막 엎드려 할 시간도 없어. 그러면 이런 벽 같은 데 있잖아요. 예. 벽 같은 데를 이렇게 똑같이 어깨 앞에 팔꿈치 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아, 바닥이라 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척추를 잘 펴주는 거. 척추 중립. 허리, 꼬리뼈부터 경추까지 이렇게 똑바로 S자 망곡이 나오게끔 해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등이 적절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굽거나 하면 목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경추에도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두통이 잘 생길 수 있어요. 음, 예. 여기 혈액 흐름이 안 좋아서 두통이 생기는 경우 있어요. 그 어지간한 신경통하고 틀리죠. 약 먹고 나았는데 이거는 약 먹어도 잘 안 나는 걸 목에 기인하는 거예요. 근골격계 경추에서 근육에 의해서 이게 아픈 거예요. 두통이 같은 두통이라도. 약 먹어도 안 나는 건 아, 내 자세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컴퓨터라든지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또 참고할 수 있고 아까 음, 사이드 브릿지 네, 옆으로 하는 자세와 다리 뻗는 자세는 예, 뻗는 건 그냥 레벨이 좀 더 높아진 자세라 아,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다리 우리 레버죠. 이런 지렛대 원리. 어깨 밑에 손이고 팔꿈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좀 뒤로 왔어. 예를 들어 그죠?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내 인체 길이가 이렇게 앞으로 그렇죠. 근데 예, 뻗어버리면 돼. 엄청 레버가 길어진 거예요, 이게. 지렛대가 엄청 길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 많은 체중이 부하가 걸리는 거죠. 이러면 어때요? 훨씬 쉽죠. 예. 이러면 더 여기서 여기까지 지렛대가 더 긴 거죠. 더 힘들다. 음, 더 힘들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거나
또는 뭐 약하거나 하면 어때요? 낮은 단계부터 하는 거예요. 낮은 단계부터. 그 낮은 단계 꾸준히 하다 보면 다리 뻗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팔굽혀펴기도 무릎 굽히고 이렇게 무릎 굽히고 이렇게 뭐 하다가 조금 더 내밀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좀 더 내밀고 하다가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낮은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우리 배드보그도 어때요? 발만 살짝 살짝 하다가 다리 뻗다가 손도 쓰고 하듯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근데 허리 아픈 분들한테 다리 드는 것도 힘들어요. 허리 진짜 많이 아프신 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벌벌벌벌벌벌 떨어요. 호흡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고잘기가 헐렁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지금 연세 좀 있으신 어머니들이 특히 그런 경우가 많죠. 옛날에 또 출산을 많이 하신 어머니들도 특히 여성분들이 특히 많이 그래요. 호흡가 많이 약해요. 그래서 하나 전부 다 레벨이다, 레벨. 운동 부하라고 표현을 하는데 부하, 힘들기, 운동 부하라는 게 힘들기. 1kg, 2kg, 3kg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또는 내가 5번 하던 걸 10번, 5초를 10초 버티는 거 이렇게 힘들기를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 버티는 동작도 있고 반복하는 것도 있고 중량을 올라가는 것도 있고 세트, 1세트 하는 걸 2세트, 3세트, 4세트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서 있는 것 아까 사무실에서 서 있을 때 오래 내가 서서 허리 아프니까 일어나서 해야겠다. 근데 봐요. 이게 편하겠어요? 이게 편하겠어요? 그죠? 넓은 게 더 편하잖아요. 왜? 그렇죠. 지점에 예. 우리가 중심이 이렇게 넓은 게 좀 덜 힘든 거예요. 근데 봐요. 내가 이렇게 서 있었어. 좀 편하게. 근데 이렇게 서 있으면 좌우는 잘 안 넘어지겠죠. 근데 이제 그렇죠. 앞으로는 어때요? 앞뒤는 불안해. 힘이 많이 가요. 그런데 내가 발을 하나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살짝. 이러면 어때요? 훨씬 이렇게 넣어서 좀 더 앞뒤로는 안정성이 또 있는 거죠. 내 몸을 중심, 내 몸을 분산시켜서 허리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인체 역학이라고 그래요. 바이오메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냥 지하철에서 이게 자꾸 이렇게 서 있으면 엄청 불안한 거야. 근데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훨씬 좀 더 안정적이겠죠, 우리 갈 때. 또 발을 약간 이렇게 하면 더 발을 이것보다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훨씬 조절하기 더 좋아요. 그럼 늘리는 거죠. 버스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더 위험해요.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발을 열어주면 앞에서 훨씬 더 이런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예. 그런 것들이 내 전체 인체 중심뿐만 아니라 허리 가는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겠구나. 또 양치할 때 제가 하는 거, 뭐 양치할 때 이 세면대라든지 살짝 잡고 한다든지 아니면 네. 네. 여기 이런데 이렇게 한 발 내고 이렇게 닦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때요? 좀 스트레스가 줄죠. 이게 뭐야? 이렇게. 그죠? 또는 이렇게 짚는다든지 세수할 때 무릎 펴고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면 어때요? 허리에는 세워져 있으니까 허리가 안 아프겠죠. 근데 허리를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하고 나서 일어날 때 허리가 너무너무 힘들 거라.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스쿼트처럼 해서 세서 샴푸할 때도 이렇게 좀 잡고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허리 부하를 줄여주는 거지.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틈틈이 강화해주면은 버티는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나중에 없이도 샤워하는 동안도 그냥 이렇게 해도 버티는 힘이 생기는 거죠. 네. 그거를 내가 전에는 샴푸 한다 중간쯤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샴푸 다 끝나도 허리에 그렇게 무리가 없고
개운하게 해도 내가 충분히 더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일상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음.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는 의료적 도움을 받고 휴식도 하고 그 나머지는 결국 운동밖에 없다, 이 세상에는. 강화시키는 거는 운동밖에 없어요. 그런 말이에요. 운동 외에 있으면 뭐 전 재산 다 드리겠습니다. 할 정도로 없어요. 없어요. 지금 또 중력 대항을 받으니까, 그죠? 이게 이겨내야 돼. 그래, 나이를 먹을수록 전부 우리는 자꾸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자꾸 펴주고, 수축, 이완해서 근육의 질을 높여주고. 그러니까 근육량, 근육질, 근육의 기능. 이 세 가지가 근력이에요. 보디빌더 같이 근육만 있게 있다고? 이거는 근육량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반복하면서 스트레칭도 잘하고 체조 선수들 같이 아주 근육의 질도 좋고 기능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조화로운 몸이 내가 뭘 해도 덜 피곤하고 또 오래 버틸 수도 있고 또 어떤 활동할 때 잘할 수도 있고 잘 안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연세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균형 감각을 없고 하니까 금방 넘어지고 두려워서 안 하게 되고 안 움직이니까 뇌 기능이 떨어지고 그런 분 많아요. 저 지금 제가 가르친 어머니 한 분도 팔 부러졌다고 집 밖에 안 나오고 하다가 인지 능력이 딱 떨어졌어요. 요양원 가지. 내가 우리 카톡방에 단톡방 그 오픈 채팅방 그 단톡방에 넣어놨죠. 몸을 움직여야 뇌도 움직이는 거야. 몸이 뇌 따로가 아니에요. 뇌가 명령을 내려서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몸을 움직여서 뇌를 자극을 주기도 하는 거라고. 그래서 너무 혼자 못 이기는 이제 치료사나 운동사가 움직여주는 수동적 운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하고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수동, 능동이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어때? 나중에 좋아지면 혼자서 능동적으로 하는 거. 이 과정이 재활 과정이잖아요. 혼자 못하는 걸 도와주고 스스로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 아니니까 어떤 기본을 배워서 꾸준히만 해도 좋아진다. 정말이야. 이게 진짜 가성비 갑이에요, 갑. 내가 허리 운동 좋다면 이거 세 개만 다 끄시겠어요. 이거만 세 개 챌린지 해도 돼요. 딴 거 없어요. 이거 세 개만 가지고 매일 그냥 5번씩 합시다. 아침, 저녁으로 하면은 금방금방 좋아질 거예요. 그걸 느껴야 돼요. 좋아진 걸 느껴야 돼요. 그 과정을 한 번만 딱 거쳐서 알면은 그게 이제 정말 다른 분한테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게 자기 노하우가 돼요. 노하우. 처음에는 이랬는데 이랬어. 예,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또는 제가 좀 시범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거 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좀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그 날개뼈 모으는 거 있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해서 가끔씩 스트레칭을 하거든요. 음,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척추가 일자인 경우에는 그게 안 좋다고 음.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일자라는 어떤 그 틀에 매이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이쪽을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제가 이렇게 보셔야 돼. 맥락적으로 들으셔야 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이용기 멘토님 같은 경우는 사이클을 즐겨 타시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니까 제가 이 방법을 전해드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건강한 사람들 누가 어지간한 현대인은 다 이거 하면 좋아요. 왜? 전부 다 지금 자세들이 어때요? 다 컴퓨터 만지고 전부 자세가 좀 다 굽은 상태거든요. 어깨도 좀 라운드 숄더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지간하면 하는 데 도움이 돼요. 왜? 사람은 나이 드시면 연세 드신 할머니 전부 굽잖아요. 근데 세우고 주는 거. 또 어떻게 세우는 거. 이 자체는 필요한 거야. 또 반면에 내가 이렇게 폈잖아요. 그럼 좀 굽히는 것도 필요하겠네. 그럼 어떻게 한다? 손을 앞으로 등을 뒤로 하는 거.
이것도 저는 참 좋아요. 손을 앞으로 쫙 밀어주고 등을, 흉추를 뒤로 이렇게 쭉 밀어보세요. 그러면 엄청 시원해요. 낮에 피곤할 때 쫙 한번 해보시라고. 이런 동작처럼. 똑바로 선 자세에서 손을 앞으로 밀고 등은 뒤로 쭉 빼는 거예요. 둘, 마시고 후, 둘, 이렇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허리 때문에 연결 동작이 있어요. 보통 허리 아프면 허리를 숙이지 말라 이런 말 많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저는 눌렀죠. 쭉 가는데 만약에 무릎을 펴서 힘들면 무릎을 약간 굽히면 돼요. 무릎을 굽힌다는 얘기는 고관절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쭉 했다가 무릎 약간 굽히고 이렇게 살짝 숙여서 여기가 굽혀지고 발목 잡고 허리를 이렇게 늘려주면 허리만 쭉 늘려주면 허리가 굉장히 시원해요. 허리 디스크가 이렇게 꽉 눌려졌던 게 이렇게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시원하죠. 그때 영양도 많이 공급되고 압박돼 있던 노폐물들이 빠져나가고 반복하면서 근질이 빠지고 다만 이제 허리가 많이 아픈데 숙일 때 아픈 분들이 있고 펼 때 아픈 분이 있어요. 저는 가급적 이걸 등을 이렇게 많은 건 안 좋지만 등을 편 상태에서 고관절을 굽히면 어때요? 이거 대부분 허리 숙였다 이러잖아요. 허리가 아니라 고관절 숙였어요, 저는. 근데 허리 숙인다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숙이는 게 허리 숙이는 거죠. 이게. 근데 제가 몸을 폈죠? 고관절을 숙이면 어때요? 무릎 숙여주고. 그러니까 어때요? 허리는 펴 있죠. 이거는 허리 숙인 게 아니에요. 엉덩관절을 굽힌 거지. 네. 그렇게 하면 아까 우리 스쿼트 할 때 이게 펴져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세파하고 그럼 허리에 굽혀서 아프신 분들도 안 아프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들을 또 적용해 보시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너무 일자다면 반대로 해주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양쪽 다 해야 돼요. 뭐 오른쪽 아프다고 왼쪽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결국 오른쪽 왼쪽 같이 다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뒤로 했지만 또 앞으로 더 하면 척추 같아요.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계속 원래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등이 일자라고 해서 한쪽만 해라. 그게 좀 더 플러스 될 수 있지만 결국 아니에요. 결국 다 같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만 플러스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몸은 이렇게 한쪽은 굽히면 한쪽은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건을 들 때. 여기는 억제를 시켜요. 그렇지 않으면 물건이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협응해요. 목도 여기서 이렇게 당기지만 여기서 밀어주기도 해요. 근데 하나는 뭐야? 가는 걸 이렇게 조절해 주는 게 있어요. 목을 이렇게 적절히 각도를 조절해 주는 게 있어요. 약간의 브레이크 장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핵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돌려도 하나는 가는 게 있다. 두 가지가 힘써도 적절히 쓰게끔 조절하는 게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해요. 사람 몸은. 그래서 앞으로 굽히면 허리가 잡아주고 허리를 펼 때 배가 또 잡아주고 해서 너무 과하지 않게 이런 조절하는 게 있다. 그걸 협응력이죠. 적절히 잘 조절하는 게 협응력이다. 우리가 아픈 게 협응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덜덜덜덜덜 떨리고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협응력을 골고루 잘 하면은 그런 안정성이 높아지구나. 그래서 요골반 안정화, 안정성이 높아진다. 허리가 걸을 때도 허리가 탁 잡혀서 가는데 없으면 흔들림이 많은 거지. 배에 힘 안 주고 그러면 흔들림이 많은 거지. 척추, 기둥이 흔들리니까 피로가 많은 거예요. 탁 안정되니까 어때? 딱딱딱 걸으니까 허리 스트레스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좀 더 멀리 걸을 수도 있고 안 아프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 생각지 말고 우리는 양쪽을 생각하자. 지금 당장 우리가 허리가 아팠지만 제가 다리도 해야 된다. 어깨, 목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전체로 가야 된다. 부분에서 전체로. 음.
인체는 부분적 움직임보다는 전체적 움직임이 큰 거죠. 전체는 부분의 합 그 이상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부분의 합 그 이상이다. 부분이 아무리 모인다 해서 전체가 꼭 되는 건 아니에요. 비타민 C, 비타민 D 뭐 모은다고 해서 사과가 되는 거 아닌 것처럼. 그래서 재활 운동하는 데는 좀 간혹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치료사들이나 이런 운동 지도자들 교육할 때도 전체를 생각해서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부분과 전체, 부분도 필요하지만 전체를 많이 하자. 오케이. 이런 게 그죠? 도구를 써서 인간이 아주 이 인류를 이렇게 발전시켰지만 점점 인류가 어때요? 컴퓨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죠? 등이 굽고 다 이런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좀 이런 거 오히려 이제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좋아지는데 왜 아픈 사람 더 많아져요? 편리해지고. 아무리 의료기술이며 자본이 엄청난 의료기술을 했죠. 또 아픈 사람은 그렇게 많이 나올 수는 없어요. 적절히 쓰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중용의 미덕이 필요한데, 과한 것도 아니고, 내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적절히 쓰고, 적절히 쓰고. 그래서 우리, 뭐 어떤 예전에 그 책 하나 읽었는데 기억나는 게 참 인상이었는데, 우리는 100년 살 수 있는 몸을 갖고 있다. 근데 젊어서 술을 많이 먹어버리면 어때요? 나머지 얼마 못 먹고, 그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사용하자. 운동도 저도 어릴 때는 어떤 스포츠를 해서 많이 했지만, 사실 나이 들면 다 골병 들어요. 다 어디 아파, 다 뭐 부러지고 수술하고 늘어나고. 젊을 때는 몰라요. 그죠? 나이 들면 잘 안 낫고, 약해져 있고, 그로 인해서 뭔가 불안정해져 있고, 이걸 반복하더라. 그래서 그런 것 좀 조심하시고, 이게, 그 다음에 이런 거, 우리 발바닥, 이게 족저, 이게 그 스프링 작용을 한다. 즉, 우리 체중을 얘 발바닥이 잘 완충해 줌으로써 허리로 가는 부하,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이 발바닥에 있는 족궁이 하는 역할이다. 이 아치가, 발바닥의 아치가. 평발은 이렇잖아요. 충격이 막 바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운동이 스프링 역할로 허리에 가는, 관절에 가는 충격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발바닥 역할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건 테스트고죠. 이래 보면은, 이래 보시면은, 이 왼쪽 발은 어때요? 오른쪽 발은 이렇게 주름이 있죠. 근데 오른발은 없잖아요. 즉, 이분은 왼발이 이렇게 발가락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체중이 안 가 있는 거예요. 체중이 반반씩 들어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다 몰려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걸 잘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요족이라고 이렇게 택 세워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까치발 같이. 그런 분도 스트레스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가락에 쭉, 이렇게 힘이 들어오는 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연습했잖아요. 그죠? 저번에 서가지고 몸을 기울이는 연습해서 발가락에 힘을 잡고 가게 하는 거. 이게 평발이라든지, 아치가 잘 생기면 평발을 예방해요. 평발이 생기면 무릎이 안으로 들어와요. 섰을 때 무릎이 안으로 들어와요. 이 무릎이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무릎을 아프게 한다. 또 나중에 더 올라가면 이제 엉덩이까지 아프게 해요. 그러니까 무릎이 이렇게 똑바로 정렬을 잘 이루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허리 아프다, 몸이 기울어진다,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발도 마찬가지 서로 상호작용해서 연쇄적으로 몸이 무너지게 돼 있다. 근데 그 중에 코어부터 잡자. 인체 가장 중심. 코어를 잘 잡고 다리 잡고 상지 잡고. 그렇게 해서 전체를 잡아주자.
네, 그렇게 하면 좋죠. 지금 이런 맥락적인 얘기를 우리 예를 들어 트레이너들이 같이 이래 듣고 했다면 굉장히 인사이트가 많은 하나의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운동 트레이닝 순서가 되는 거죠. 지금 완전 진짜 있는 노하우를 다 알려드립니다 트레이너로 정말 핵심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어떻게 선생님들이 잘 활용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고 음. 그래서 이런 연습을 했죠, 그죠? 발을 앞으로 내미는 연습도 했고 발을 이렇게 여기서 한 발이 앞으로 나오는 연습을 하니까 무릎에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더라, 디딜 때. 이 연습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체중이 앞으로 가니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더라.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를 빼는 거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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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을 조금만 굽히고. 몸을 딱 굽혀서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엉덩이에 힘이 잘 오고 또 이런 식으로 했다. 발을 들면 어때요? 이렇게 발바닥에도 힘이 가겠구나. 그래서 이런 연습도 무릎 재활, 발가락, 발목 재활할 때 쓴다. 발가락 아플 때도 재활할 때 이걸 써요. 무릎 아플 때, 발목 잘 뛰는 분들한테도 이걸 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죠. 우리 사람은 또 잘 걸어야 되잖아요. 걸어야죠, 걸어야지. 근데 잘 아프면 잘 못 걷잖아요. 허리 아프거나 무릎 아프거나 그러면 잘 못 걸어요. 그러니까 허리 너무 아프신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걷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걸어 다녔지. 걷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 근데 결국에는 재활의 끝자락이 걷기예요, 걷기. 걷기. 잘 걸어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손은 뭐야? 작업을 하는 거고. 두 다리가 섰기 때문에 손을 쓰는 거잖아요. 그게 인류 문명을 바꾼 거잖아요. 네 발 기다가 두 발로 딱 쓰면서 손이 어때요? 도구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게 차이를 만들었죠. 도구를 쓴다는 게. 그래서 걷고 보행을 하고 누군가 만나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이 역할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앉았으면 이렇게 세워라. 걸어라. 일으키고 직립보행, 직립보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야. 삶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잘 걷게 하는 거 참 중요하다. 잘 걷기 위해서는 참 이 몸에 여러 정말 건강한 요소들이 잘 조화로워야 참 걷더라. 정말 하나만 허리만 아파도 잘 못 걷고, 무릎 아파도 잘 못 걷고, 발목만 펴도 제대로 디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편해요. 진짜 좋은 거예요. 이제 아프고 나면 너무너무 진짜 와닿는데, 그걸 잘 해서 늘 아픈 상태에 있기보다는 좀 힘들어도 건강한 상태를 더 오랜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 그렇게 했을 때 내 감정, 내 정신력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인상도 많이 변할 거다. 좀 더 밝게. 내가 늘 아프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갉아먹어요. 이렇게 좀 더 건강한 상태를 더 많은 시간을. 예. 간혹 살다 보면 뭐 비가 오긴 하지만 더 좀 따뜻한 날씨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건 어쩔 수 없다. 사람은 노력하는 거 외에는 없다. 실행이 답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다만 조금씩 꾸준히 조금씩 꾸준히만 하자. 왜? 우리는 아프면은 조금씩이 중요한 거지 많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그게 저는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세 운동 세 가지는 참 중요했더라. 그 나머지 이런 뭐 척추 운동 이거는 가동성 같은 거는 우리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까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이것도 폈다 이러면 척추가 어때요?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하니까 척추부터 어때요? 부드럽게 운동해 주니까 피로 물질이 빨리 빠져나가겠네. 관절의 주변이 굉장히 부드럽게 리드미컬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죠. 탱탱해지지. 예. 세게 무거운 거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피곤할 때 후, 후 이렇게 반복만 해주면 돼. 잡아주고 제가 같으면 여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쭉 당기고 밀어주고 당기고 밀어주고 당기고 음. 이런 식으로 그냥 앉은 자리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 나머지는 이제 다리나 뭐 어떤 변형 동작들이죠. 이번에는 우리가 3기가 되면서 이런 어깨 운동에서 옆으로 또는 물통이란 도구를 이용해서 좀 응용을 해보는 거고 뭐든 약간은 기본만 지키자 일단. 기본에서 응용이다. 응용, 응용, 응용. 응용과 같이 섞어버리면 굉장히 많게 느껴져요. 어려워요. 헷갈려요. 제일 중요한 걸 딱 놓고 그 위에 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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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나머지 응용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만 딱 알고 그 나머지 응용이에요. 그러면 절대 아니죠. 하나만 딱 하면 응용이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그렇게 하시면은 좀 어렵지 않고 제가 지도자들 교육할 때 특히 우리 신입 직원들 오면은 사실 잘 모르는 경우 많죠. 운동도 처음 하고 뭐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하면은 맨몸으로 하는 운동법, 바벨로 하는 법, 기구로 하는 법, 또는 덤벨로 하는 법, 또는 고무줄 가지고 하는 법 이렇게 도구를 하는 걸만 응용시켜주면은 하나 가지고 그냥 쫙 여러 개를 배워버린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응용이 되죠. 낮은 단계는 이거 쓰자. 이렇게. 착, 착. 그렇게 하면은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운동할 때 아까 허리 하면 세 가지만 딱 기억하고 꾸준히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 잘하면 눈에 더 들어와요. 응용이 돼요. 유튜브로 봐도 아, 저기는 이 운동이 되겠구나.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 음, 그렇게 해서 응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하여튼 또 시간이 많이 됐는데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음, 네, 괜찮으세요? 하여튼 이렇게 4주간 이렇게 참여하시느라고 또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뭘 정말 중요한 일도 많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내기 쉬운지 않은데 그래도 어떤 목적을 갖고 그래도 일주일에 1시간 나에게 소중한 시간을 할애한다 생각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꾸준하게 열심히 이렇게 따라와 주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목적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돌보는 마음으로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좀 더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지식 쌓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저도 지식 쌓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내 몸 쌓는 게부터 시작하는 거죠. 저는 몸부터 쌓다가 지식 쌓는 게 부족해가지고 지식 쌓느라고 지금 막 정신없이 다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균형을 많이 했어요. 지식과 몸이 이렇게 늘 같이.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이순신 장군이나 관우 장군을 좋아해요. 어떤 무를 겸비했지만은 이 문이 가치 있는 분들이 참 멋있고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저도 학교 다닐 때 늘 심리학과 생리학 이 두 개를 늘 좀 많이 늘 같이 좀 하려고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또 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또 같이 많이 공부하고 하는 것도 그런 데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몸이 건강해지면 우리 정신력, 감정도 좋아지더라.
이걸 잘 아우르는 게 라이프 밸런스다. 예. 그래서 건강한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되고, 뭐 다 하셨으면 간단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은 없으신가요? 이제 또 하시다가 계속 또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기수 있더라도 계속 그 방이 있으니까 그대로 또 따라 해보시고 또 그 제 오픈방 혹 아시나요? 그 피트니스 북짐이라고 오픈 채팅방 네,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 있으면 피트니스 북짐인데 제가 뭐 관리를 그렇게 잘 하고 이러지는 못하는데 뭘 할까 하다가 그냥 뭐 좋은 자료 있으면 좀 보여드리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뭐 필요하시면은 들어오셔서 질문도 하시고 또 카톡으로 질문도 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전화로 또 궁금한 거 하시고 또 그렇게 하셔요. 우리 일기 때 허리 아프셨던 분 중에 어제도 전화 와가지고 한참 통화도 했는데 어 전반적인 얘기도 많이 하시고 이런저런 많이 소통도 하곤 하시니까 운동이나 제가 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운동과 건강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도 드리고 할 테니까 또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뭐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또 이렇게 소통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통바시 3기 4주차 강의를 마치고요. 하여튼 이번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예, 네, 다음 기수에서 고맙습니다. 만나요. 예,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단톡방이나 뭐 이런 데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후기라도 하나 올려주세요. 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코치님. 네.